한국 사람들 대체 뭐야?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 한국의 길거리를 걷던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롱패딩을 입고 있지만 그 안은 반팔 티셔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한국식 겨울이라고? 이 장면을 본 순간 나는 한국 겨울에 대해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유학생 케빈 르클레르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몸소 경험했죠. 겨울이면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엔 호수 바람 때문에 얼굴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추위도 버텼는데 다른 나라는 아무리 추워도 별거 아니겠지? 그런데 한국에서 이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 겨울이 춥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춥다고 해도 캐나다만 하겠어? 토론토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체감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며 살았으니 한국 겨울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토론토에서 가져온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항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와씨 뭐야 이거? 진심으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매섭고 날카로운 칼바람이 온몸을 후려쳤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기온 자체는 캐나다보다 높을지 몰라도 이 바람은 마치 얼음으로 된 손가락이 피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토론토에서는 두꺼운 패딩을 입으면 그래도 버틸 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패딩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옷을 그대로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가방을 열어 장갑을 끼고 스카프를 얼굴까지 감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내 패딩이 왜 이렇게 무용지물이지? 그리고 그때 더 놀라운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한국의 첫인상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뭐야? 저 사람들? 제가 본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롱패딩을 입었지만 안에는 반팔, 롱패딩을 입고도 슬리퍼를 신은 사람들, 한겨울 길거리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한국인들, 한국인들은 추위를 못 느끼는 건가? 캐나다에서 이런 복장을 했다가는 5분 만에 동상에 걸릴 게 뻔한데 한국 사람들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버스 안에서 몇 번이고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긴 롱패딩 아래 맨다리가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롱패딩을 벗으니 속에는 반팔 티셔츠가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겨울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뭐야?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죠? 한국의 겨울은 이렇게 살벌한데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가볍게 입고도 멀쩡한 거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롱패딩을 입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한국식 롱패딩이 필요하겠다.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롱패딩 추천, 한국 롱패딩 브랜드 비교, 한국 겨울 패션. 수많은 후기와 블로그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칼바람은 롱패딩 없으면 못 버틴다. 그제야 저는 반팔과 롱패딩, 그리고 슬리퍼 패션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체질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겨울 생존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롱패딩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곧장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맞닥뜨린 한국의 칼바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한국 겨울을 절대 못 버틴다. 그래서 저는 곧장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서는 롱패딩이 없으면 겨울을 날 수 없다. 라는 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한국식 롱패딩을 사자. 명동 거리에 도착하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수십 개의 롱패딩 매장. K2, 네파,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다양한 브랜드들이 보였고 거리에는 롱패딩을 입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이건 마치 롱패딩 패션쇼 같은데? 캐나다에서도 패딩은 필수템이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롱패딩을 입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한 매장에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롱패딩은 뭐가 다르죠?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입어보시면 알아요. 저는 검은색 롱패딩을 하나 골라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헉, 이거 뭐야? 캐나다에서 입던 패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캐나다 패딩보다 훨씬 가벼운데? 입자마자 안에 따뜻한 공기가 갇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칼바람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바로 계산대로 갔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한국 롱패딩을 장착했습니다. 이제 한국 겨울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한국 겨울 생존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친구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케빈, 이제 찜질방 가야지. 찜질방? 그게 뭐야? 뜨끈한 방에서 몸을 녹이고 땀 빼고 먹고 자고 쉬는 곳이야.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집에서 히터 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찜질방은 완전히 달라. 가보면 알아. 그렇게 저는 생애 첫 찜질방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찜질방 전용 헐렁한 파자마를 받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닥에 돗자리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연인들이 다 같이 노는 모습, 한쪽에서는 계란깨 먹고 식혜 마시는 사람들, 이게 한국식 겨울인가? 저는 친구를 따라 본격적으로 찜질방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불감아 들어가자. 친구가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강렬한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진짜 뜨거운데? 방 안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만 한 돌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야? 돌찜질이야. 한번 해볼래? 저는 무서웠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돌을 배 위에 올리는 순간, 으아! 뜨거워. 하지만 5분이 지나자 몸속에서 열이 올라오며 엄청 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디톡스네?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얼음방으로 가자. 불가마에서 땀을 한껏 흘린 후 친구를 따라 얼음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으아! 춥잖아. 하지만 이게 미친 듯이 시원했다. 불가마에서 뜨겁게 데워진 몸이 얼음방에서 완벽하게 식는 느낌. 이때 친구가 구운 계란과 식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거 먹어야지. 구운 계란을 들고 껍질을 까려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마로 깨야 해. 뭐? 왜? 찜질방 전통이야, 해봐. 저는 반신반의하며 계란을 이마에 탁 부딪혔습니다. 아야, 근데 진짜 깨졌네? 친구들은 박장대소했고 저는 황당했지만 계란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와, 엄청 고소한데? 그리고 살얼음이 둥둥 뜬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한국식 겨울 힐링이구나. 찜질방에서 불가마와 얼음방을 오가며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날, 저는 제 몸이 완전히 리셋된 느낌이었습니다. 와, 이게 한국식 힐링인가? 구운 계란과 시원한 식혜를 마시며 온몸이 편안해지는 감각을 처음으로 경험했죠. 그런데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케빈, 근데 찜질방만으로는 아직 부족해. 뭐? 아직도 뭔가 더 남았다고? 친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한국 겨울을 느끼려면 우리 집에 가봐야 해.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찜질방도 이렇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이 남아있다고? 뭔데? 설마 찜질방보다 더 뜨거운 방이라도 있어? 친구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가정집의 온돌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의 집에 초대받은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따뜻한데?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제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묘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바닥이 왜 이래? 토론토에서는 아무리 난방을 해도 바닥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맨발로 걸어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대체 히터 어디 있어? 저는 친구의 집을 두리번거리며 히터나 라디에이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야, 너네 집 히터 어디 있냐?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야. 저는 깜짝 놀라며 다시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와, 바닥이 뜨끈뜨끈하잖아. 그제야 친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와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난방 방식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히터 없이도 집이 따뜻하다고? 그렇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바닥에서 자는 사람이 많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맨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와, 바닥이 더 편한데? 소파보다, 침대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누워봤습니다. 이불을 덮고 바닥에 누우니 마치 따뜻한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봐, 이러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자는 거야. 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침대보다 바닥에서 자는 걸 더 좋아하는지. 온돌은 그냥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온돌 바닥 위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 겨울 없이는 못 살겠다. 저는 토론토로 돌아가야 하는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얼어붙은 창문, 차가운 바닥, 건조한 실내, 그런 환경에서 다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온도를 그대로 가져갈 순 없겠지만 한국의 따뜻함을 캐나다로 가져가자. 저는 곧장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장판 온돌 대체형, 최고급 한국 롱패딩, 찜질방에서 샀던 구운 계란 앤드 식혜 세트. 그렇게 저는 캐나다에서도 한국식 따뜻함을 유지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토론토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아, 역시 캐나다는 미친 듯이 춥네. 집으로 돌아와 전기장판을 깔고 온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이건 온돌이 아니야. 온돌의 따뜻함은 공기까지 데워주는 포근한 느낌이었는데 전기장판은 그냥 뜨거운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한국으로 다시 가야겠다. 그렇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왕복 항공권 가격?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 겨울 다시 한국으로 간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온 유학생 케빈 씨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겨울을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칼바람과 롱패딩 문화에 충격을 받으셨고 찜질방과 온도를 경험하며 진짜 한국식 따뜻함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겨울에 푹 빠진 케빈 씨는 전기장판과 롱패딩까지 챙겨 캐나다로 돌아갔지만 한국의 찜질방이 너무 그리워 다시 한국행을 결심하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국의 매력을 직접 경험한 사연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